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하대학교 국제처 글로벌 교육팀에서 그 외국인 학생들 입학 및 그리고 또 입학을 위한 입학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문수환이라고 합니다. My English name is Dan. Nice to meet you guy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글로벌 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입학과 또 홍보를 여기 선생님과 같이 담당하고 있는 김보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 대학에 관심 있는 외국 학생들은 자기가 어느 대학교 그리고 무슨 과를 가고 싶은지 확인을 하시고 우리 인하대학교를 예를 들면은 인하대학교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인하대학교 입학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접수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입학 가이드상에 필요한 그 제출 서류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제한된 기간 안에 그 준비된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 합격자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고 합격이 되면은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이제 학교에서는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는 표준 입학 허가서를 학생들한테 보내줄 거고요. 그럼 학생들이 그 표준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그 자기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입학일 전까지 입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2020학년도 2학기는 이미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상태고요. 온라인 접수는 저희가 4월 20일에 시작을 해서 5월 2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서류 제출 기간도 마찬가지로 4월 20일부터 시작을 했고 서류 제출은 6월 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학생들은 1년에 그 스프링 시즌, 펄 시즌 두 가지 시즌을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입학을 지원을 하면 되고요. 모든 입학에 대한 질문은 우리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apply at inha.ac.kr로 문의하시면 우리가 친절하게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더 많은데 세 가지는 너무 적지만 일단 세 가지 말씀드리고 나면은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인하대학교를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총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 학교는 세계 랭킹인 QS 랭킹에서 약 500위에서 550위 석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화학공학과 역시 200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대학교는 저희 전국에서 이제 10대 대학에 속하는 대학들 중에 장학금을 많이 주기로 이제 유명한 학교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보통 장학금을 많이 받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을 하시더라도 저희의 그 장학금을 주는 자격 요건에 맞춰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장학금을 탈 수 있는 그렇게 타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학교에는 국제학부라고 잉글리시 트랙을 이제 하는 전공이 따로 있습니다.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ISE, IBT, KLC 이렇게 세 개의 전공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중에 IBT, ISE, 비즈니스 트레이드랑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학과가 잉글리시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 학생들도 얼마든지 인하대학교에 지원해서 이제 잉글리시 트랙으로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학교 자체가 좋다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은 제가 우리 외국인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안에 있는 대학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천이라는 도시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고요. 서울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문화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중에는 인천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시간이 되면 서울에 가서 뭐 이렇게 친구들과 놀다 오는 이런 게 우리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또 인천은 또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바로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첫 번째로 만나는 도시가 바로 우리 인천이라는 도시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 학생들의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 도시는 바로 인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집에 가고 싶을 때 편하게 우리 학교에서 공항까지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럼 공항 가가지고 집에 가고 싶을 때도 편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지리적 요건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하대학교의 등록금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보다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 이외의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과 등록금을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경영이나 인문계열을 오시게 되면은 이제 한 학기에 이제 3,000 US 달러 정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4,000 US 달러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의 다른 대학들보다는 확실히 우리 대학이 더 저렴하고요. 저희 대학교에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 제도가 따로 있는데 우선 보통은 언어 능력을 기본 베이스로 장학금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게는 30%부터 가장 크게는 4년 전액 장학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입학 시에 만약에 외국어 능력이 조금 점수가 높지 않아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재학 중에 만약에 이제 GPA 그 성적이 좋으면 얼마든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 중에 성적 같은 경우에는 GPA가 총 3.0이 넘는 순간부터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요. 재학 중에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계속해서 장학금을 그 퍼센티지에 맞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은 4급. 그 다음에 IELTS는 6.5. 그리고 토플 IBT는 90. 이렇게만 점수가 넘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대학들은 입학할 때 장학금을 좀 주고 입학한 이후에는 장학금을 많이 안 줘요. 하지만 우리 인하대학교는 다릅니다. 입학할 때도 많이 주지만 입학한 이후에도 방금 전에 우리 김보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만 넘으면 3.0을 넘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수업 시간에 안 늦고 결석 안 하고 우리 교수님이 내는 숙제 열심히 내고 시험 공부 그냥 조금 하고 이러면 다 3.0 넘어요.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한국에서 유학생활 하실 분들을 인하대를 선택하신다면 계속 장학금을 뭐 30%든 50%든 아니면 풀 스컬러십이든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으로서 인하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때 우리 인하대학교에서는 이제 서류 100%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우리 학생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추천서,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표, 그 다음에 영어 성적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추가로 자기가 더 받은 상장 같은 수료증명서들을 제출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이 예전에는 이제 중국 학생들이 많았어요. 중국 학생들이 많았고 지금은 이제 그 중아시아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학생들과 그 외의 국가 학생들은 이제 50대 5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처음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실수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할 때 기간이 좀 길게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학생들이 제출하는 뭐 고등학교 성적표라든가 졸업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원본만 제출하면 안 되고 아포스틸이나 혹은 그 한국 영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아갖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서류들이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은행 잔고증명서에 관한 부분인데 은행 잔고증명서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왜냐면 우리 학부 학생으로서 입학을 할 때 은행 잔고 증명서는 US 달러로 2만 달러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잘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조건부 사전 선발 면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부 사전 선발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저희가 그 학생들의 서류를 먼저 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적격자가 있는 한에서만 이제 조건부 사전 선발을 진행하게 되고요. 조건부 사전 선발에만 합격했다고 해서 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 사전 선발은 말 그대로 조건부입니다. 이 학생이 만약에 이 사전 선발을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사전 선발을 통과한 조건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반 전공 중에 예를 들어서 한국어 문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조건부 사전 선발을 합격을 했다 하면 이제 그 학생은 토픽 레벨 3를 따야 되고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대학교 중에 언어교육원 같은 데 들어가서 4급 과정을 수료를 하면 이제 저희 학교에 지원했을 때 신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부만 했다고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에 상응하는 그런 자격을 따야만 입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조건부 사전 선발 같은 경우에 뭐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도 이제 보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추천을 받아서 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하대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서류 전형 100%로 선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서류 전형 100%로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 이 사전 선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터뷰는 대체 뭐냐? 바로 이게 뭐냐면 인하대학교를 입학을 하려면 한국어 트랙은 토픽 성적이 필요하고 잉글리시 트랙은 IELTS나 토플 IBT 성적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성적이 없는 상태에서 인하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내가 먼저 인하대학교에 대한 입학 컨펌을 먼저 받고 싶다. 입학 컨펌을 받은 후에 나는 그 못 채운 언어 능력에 대한 공부를 마저 채우고 싶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한국어 공부를 안 했고 아직 영어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먼저 그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면 러시안 랭귀지로 혹은 뭐 다른 나라면은 자기 나라 랭귀지로 저희가 이제 중간에 통역을 써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면접은 이제 간단한 서류, 그러니까 고등학교 서류라던가 혹은 고등학교 때 받았던 상장이라던가 이런 간단한 서류를 기반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 인터뷰 결과가 좋은 학생들은 우리가 사전 선발 합격을 주는 거고 사전 선발 합격을 받은 학생은 이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토픽을 따면 그 이후에는 인하대학교에 정식 입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결과가 좋으면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자, 인하대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합격 증명서를 보내진 않습니다. 인하대학교 우리 인터내셔널 센터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결과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확인을 하고 나서는 이제 먼저 등록금을 먼저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금 납부를 마친 다음엔 비자를 위한 수속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저희 학교에서는 표준 입학 허가서라는 허가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외국에 있으면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리고 뭐 한국에 있으면 찾으러 와도 되고 아니면 똑같이 이메일로 발송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있는 학생인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 단체로 비자를 바꾸는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외국에 있는 학생은 직접 각국 그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수속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우리 인하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로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를 합격을 하게 되면 훨씬 그 비자 바꾸는 것도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먼저 언어교육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교육원도 마찬가지로 그 문의하는 메일이 있습니다. 메일 주소는 ltc 여기 밑에 잡아 넣어주세요. 네. inha@ac8.kr입니다. 그러니까 LTC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먼저 서베이 같은 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학생 이름은 어떤 거고 뭐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세히 알아야만 그 학생의 국적과 그 학생의 그 뭐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메일로 문의하실 땐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국에 온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오지만 막상 몇몇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말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한국에서 만약에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한국어를 조금 더 열심히 해달라는 거예요. 한국어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인하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어까지 잘한다. 한국에서 취업할 길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면 그 학생들의 외국인이라는 메리트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어도 잘하고 이제 영어도 잘하고 그 본국에 있는 나라의 언어도까지 잘한다면 분명히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아주 여러 가지가 열려 있습니다. 단지 그냥 기업에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이제 꿈이 있으면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석사나 박사까지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루트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학생 스스로 열심히 이제 꿈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장학금으로 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을 유학으로 올 때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는 바로 지금 한국 가서 공부하고 싶은 그 열정을 끝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만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가짐보다는 지금부터 한국에서 4년 혹은 5년간 어떤 식으로 나는 처음 1년 동안에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대학교 학점은 어느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할 거고 그리고 어떤 기업, 어떤 필드의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를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이 4년, 5년의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인하대학교가 모든 학생들한테 매력적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울의 복잡함이 싫고 그렇지만 서울 같은 문화와 서울 같은 편의성을 느끼고 싶고 그리고 서울보다는 물가도 저렴하고 학비도 저렴하지만 한국의 탑10 유니버시티를 가고 싶다. 그러면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하대학교를 선택하세요.